지난 5월 서울 시흥동의 한 상가 주차장. 여성이 자신의 차로 가려는 순간 차 뒤편에 숨어있던 남성이 여성을 덮친 뒤 흉기를 휘두릅니다. 그리고 강제로 차에 태워 달아났습니다. 나를 가져가는 걸 봤기 때문에 신고를 한 겁니다. 가해자는 도주 8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차 뒷좌석에서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데이트 폭력 신고 때문에 혹시 보복하셨을까요? 일로 들어가세요. 네, 맞아요. 살해혐의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해요. 사건이 벌어진 당일 새벽, 남자는 이별을 통보한 여성에게 폭력을 휘두르다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조사받고 나온 뒤 1시간 만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의 분리 조치는 없었습니다. 분리 조치하려면 가폭이나 스토킹 처벌법이 적용돼야 되는데 그건 적용될 만한 사안이 아니었어요.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부부나 사실혼 관계에서 폭력이 발생하면 즉각 분리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제폭력은 가정폭력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가정폭력에 들어왔다면 이제 응급조치라고 해서 이제 분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분리하고 이제 경고하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뭐 이런 정도로는 할 수 있었는데. 교제폭력은 연인과 같이 가까운 사이에서 벌어지는 언어, 정서, 신체적 폭력입니다. 지속적, 반복적이고 병적인 집착, 질투, 소유욕 등으로 잔혹한 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교제폭력 범죄는 올해 들어 4,200여 건, 하루 35건꼴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30년 전 이미 교제폭력 처벌법을 만들었고 영국과 일본은 10년 전 연인관계 폭력도 가정폭력법으로 다루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법을 바꾸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교제폭력도 가정폭력 처벌법에 포함시켜 즉각 분리 조치도 하고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연인 간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교제 중에 발생한 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겠습니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의 적용 대상을 연인 간 폭력까지, 교제 폭력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당시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인을 살해한 조카를 변호한 전력 때문에 논란이 일던 때였습니다. 이렇게 여성 인권을 무참히 짓밟으시면서 페미니즘 운운을 하시고 만약에 이런 분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신다면 과연 젊은이들이 이 아이를 낳고 싶은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하지만 대선이 끝나자 이 얘기는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왜 지켜지지 않고 있을까?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이었던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당시 윤석열 캠프 안에서 충분한 인식과 합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 내에서 결국에는 지금 이 가정이라는 것을 어디까지로 상정할 거냐 하는 부분에서 지금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부터 먼저 우선이 돼야 될 거다. 여성을 상대로 한 또 다른 범죄는 스토킹입니다. 지난해 9월 발생한 신당역 살인 사건. 20대 여성 영무원이 흉기로 살해당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말고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가해자는 이미 불법 촬영과 스토킹으로 재판받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선고를 하루 앞두고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러니 가해자가 끈질기게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고 또 다른 스토킹과 범죄로 이어집니다. 지난 1월 대구에서 한 여성이 이런 범죄로 살해당했고 그 며칠 뒤에는 인천에서 비슷한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에서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빼는 법 개정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명의 여성이 더 살해당한 뒤 지난달 뒤늦게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는데 굉장히 늦었다. 그리고 작년에 그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도 많은 여성들이 계속 목숨을 잃었잖아요. 이러는 동안 여성가족부는 뭘 했을까?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때 현장을 찾은 여성가족부 장관.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성 혐오 범죄라고 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의 어떤 그런 프레임으로 이중 프레임으로 보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저는 동의하지 않고. 인하대 캠퍼스에서 성폭력 살인 사건이 벌어졌을 때도 장관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 아니라고 했다가 비난이 쏟아지자 말을 바꿨습니다. 성폭력이 여성에 대한 폭력이 아니다라는 그런 관점이 여전히 유지되고 계시나요? 그건 정정하겠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정정하겠습니다. 지난해 8월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처음으로 여성폭력 실태조사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성인 여성 3명 중 1명이 교제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을 한 번 이상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명 중 6명은 우리 사회가 여성폭력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브리핑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올려두기만 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나서서 그와 같은 노력을 해줄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은 아마도 청소년과 그 외에 이제 가족 지원이나 이런 쪽인 것 같아요. 최근 강간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여성 폭력 범죄를 줄이기 위한 예방책은 따로 내놓지 않았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결국 근절시키겠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살해당하는 사건만은 정말 줄이겠다. 이런 것이 정말 목표라면은 그 원인을 분석을 해야 돼요.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고 사건이 일어나면 마치 국가가 가해자를 응징하겠다라는 제스처를 한 것이 저는 이것에 계속 일어나게 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해요.